이거. 자, 오늘 최대한 진도를 열심히 빼서 역함수까지 가능하겠지만 나가볼게요. 함수. 자, 일단은 오늘이랑 그리고 다음 주 월, 수, 그리고 토 마지막 진도 되겠네. 그러니까 최대한 진도 나가고 롤백 해야 되겠지, 맞지? 그래서 내신 범위 나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함수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관점으로서 함수를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함수는 우리가 대응 관계에 대한 게 함수야. 그러니까 x랑 y를 대응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는 게 이제 함수라는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라고 하면은 1차 함수, 2차 함수, 뭐 유리함수, 뭐 여러 가지 함수들을 들어봤겠지만 그거는 형태적인 관점에서 붙은 이름들이야. 알겠니? 근데 이번 단원에서 하는 함수는 형태들에 대한 함수가 아니고 XY에 대한 관계에 대한 그 XY 관계를 나타내는 게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 무슨 말이냐면 함수는 X를 Y에 대응시키는 거거든. 오케이?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함수를 보겠다 이거지. 이때 어떻게 대응시키냐에 따라서 함수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함수의 종류들이 구분이 되기도 할 겁니다. 이해되니? 자, 기본적으로 함수의 정의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 정의. 자, 첫 번째. 자, 함수의 정의는 x 하나가 y에 대응이 된다 이 소리야. x 하나가 y에 대응이 된다. 즉, x1, x2가 같을 때 fx1이랑 fx2가 같다는 게 기본 함수의 정의거든요. 자, 일단 용어 정리를 조금 해주면 이 라지 x를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정의역. 그리고 라지 y를 우리는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x에 있는 원소가 한 개가 있으면 그 원소가 y 한 개에 대응이 된다는 거를 정의식으로 나타낸 거고 이 친구는 리딩용입니다. 읽기용이야. 이 친구 보면은 함수 정의네 라고 읽어주시면 돼. 이게 이제 정의상으로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냐면 x1, x2가 같다는 거는 x값이 한 개면 y값도 한 개라는 얘기를 하는 소리거든. 오케이. 자, 이 친구의 대우 명제를 적어 놓으면은 우리가 같은 맥락이라는 것 정도 이해해 줬으면 좋겠네. 네, 다시 얘기하면 이 친구는 식이 나와 있으면 함수의 정의구나, 함수다라는 거를 리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x에서 y에 대응시켜주는 집합으로서의 정의야. 집합. 자, 지금 보면 정역의 원소가 4개가 나와 있고 공역의 원소가 7개가 나와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함수라는 거는 뭐냐면 x 안에 있는 친구 원소 하나가 y에 있는 원소 한 개만 선택을 하면 이 친구는 함수가 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2도 뭐 이렇게 한 곳으로만 가면 돼. 3도 이렇게 한 곳으로만 가면 돼. 자, 함수는 두 원소가 한 곳으로 겹치는 것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오케이.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안 해봤겠지만 소개팅, 미팅 자리에 나갔다고 쳐. 여기 이제 여자가 4명이 있고 그리고 남자가 7명이 있다고 치자. 그렇다 쳐. 쌤도 안 해봤어요 사실. 여튼 간에 대학생들이 꼭 해봐. 재밌을 것 같더라. 자, 일단은 이 여자 4명 있고 남자 7명이 있는데 자, 여자가 이제 먼저 선택권이 있다고 쳐. 그러면은 1번 여자가 7명의 남자들 중에서 나는 2번 남자가 마음에 들어 이렇게 대응시키는 게 이제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나타낸다면은 F1이 2다라는 상황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즉 1번 여자는 2번 남자를 선택을 한 거야. 근데 2번 여자는
2번 남자가 마음에 들 수도 있잖아, 그지? 마음에 들 수도 있잖아, 현실적으로. 뭐 인기가 많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뭐 나도 선택할래? 뭐 이런 거.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겹쳐지는 게 가능해. 되지? 근데 3번 여자는 나는 두 명이 마음에 들어. 남자가 1번도 좋아 보이고 4번도 좋아 보여. 그래서 나는 1번, 4번 다 갈래.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는 거라고. 이해돼? 이 안 되는 상황이 이 정의수식인데 이 정의수식을 이해할 필요는 없어. 얘는 어디까지나 뭐다? 읽기용, 리딩용이야. 암기용이라고. 여튼간에 3이 이렇게 두 명을 선택하는 거 안 돼. 자,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니까 3번 여자가 이제 두 명 선택하는 거 안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상처를 받은 거야 이제. 그래서 아무도 선택 안 하겠대. 그러면 소개팅 자리가 어떻게 되니? 깽판 나겠지, 그지? 그러면 이것도 안 돼. 안 가는 거 안 돼. 마음에 안 든다고 아무나 선택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누구든 간에 선택은 해야 돼. 이렇게. 자, 근데 4번 여자는 갑자기 종업원이 마음에 든대. 종업원이 마음에 들 수도 있잖아, 그지? 뭐 서빙하는 남자가 겁나 잘생겼을 수도 있잖아. 마치 여기 뭐 트롤들이 앉아있고 그러면 곤란하지, 그지? 그래서 밖에 있는 거 이거 선택하는 거 이것도 안 된다고. 됐지? 자, 쌤이 이 집합상으로 함수가 되고 안 되고의 상황을 얘기를 했어. 쉽게 얘기를 하면은 X 안에 있는 친구들은 Y 안에 있는 친구들을 하나만 선택해야 돼.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 의무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집합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1이 이렇게 선택권이 몇 개가 있다? 7개가 있다. 7. 2도 7개가 있다. 7. 3도 7개가 있다. 4도 7개가 있다. 함수의 개수는 7의 4제곱이다. 이렇게 함수의 개수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되지? 자, 그러면 이 2번 타입, 집합 타입에서 여러분들 내신에 등장하는 거는 딱 느낌 있지? 뭐겠니? 함수인 것 아닌 것 얘기는 기본 문제라 쳐.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 함수의 개수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해돼? 물론 이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라는 게 나오지는 않겠지. 뭐 어떤 게 나오겠니?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겠지. 맞지? 여러 가지 조건들. 뭐 홀수 번째 친구들은 홀수 번째 남자들을 선택을 한다든지, 짝수 번째 친구들은 적어도 짝수 번째 남자들을 선택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응 관계가 이제 추가 조건들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해서 여튼 집합 모양에서는 함수의 개수 얘기 또는 함수가 되는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다음 3번 그래프. 자, 이번에는 함수를 그래프로 한번 보려고 해. 그래프 fx 한번 그려봅시다. 요렇게 내가 그렸어. 자,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입니다. 이렇게 끄면 어떤 일이 생긴 거냐면은 봐라. x값 하나에 y값이 몇 개 걸려있니? 3개 걸려있지. 맞지? 함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아까 이거야. 여러 명 마음에 들어 나 다 고를 거야. 약간 이런 거, 그지? 하나만 처먹으라는데 다 먹는데. 여튼간에 곤란하잖아, 그지? 얘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이런 얘기를 해. 세로로 그었을 때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야 돼. 안 만나는 것도 안 돼.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야 돼. 이해되니까? 자, 그러면은 2번과 3번에 대한 차이점을 하나 소개를 하면은 2번 형태는 애들아 원소들이 어떻게 돼 있니? 정의역이 어떻게 돼 있니? 끊어져 있어. 그러니까 1, 2, 3, 4 아니면 A, B, C 이렇게 탁탁탁 끊어져 있다고. 정의역 자체가 연속적인 수가 아니라는 거야. 이런 집합을 뭐라 부르느냐?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면 좀 내용이 어려니까 이산 변수라고 하자. 그러니까 자연수, 정수 같이 탁탁탁 끊어진 원소에 대해서 정의된 함수고요. 오케이? 이 친구는 x가 연속적인 수야. 연속 변수야. 연속 변수기 때문에 얘랑 얘는 개념 자체가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거야. 이해돼?
쉽게 얘기를 하면 얘는 그래프로 나타내면 점으로 존재하는 친구인 거고, 오케이? 얘는 곡선으로 존재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최초의 기본 정의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여기 상황과 여기 상황은 서로 좀 다를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이해되니? 자, 해서 기본적으로 집합꼴일 때는 함수의 개수가 메인이고 그래프일 때는 요 세로로 그었을 때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끔 그림을 그리는 게 핵심이다.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그래프들을 한번 돌이켜보자. 뭐 배웠니? 함수 배울 때쯤이면 여러분들이 아는 그래프는 아마 1차 함수 있을 거고, 맞지? 2차 함수 있을 거고, 또 뭐 있어? 없죠?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함수 배울 때는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뒤에 내용이야. 맞지? 근데 어차피 함수가 기말고사 코스이기 때문에 포함이 됐다 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래프에 해당 사항이 있는 친구는 1차 함수, 2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게 맥시멈이라고. 이해되니? 자, 그러면 내가 1차 함수를 한번 구워볼게. 1차 함수는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직선이지. 맞죠? 자, 1차 함수는 함수입니까? 맞아요? 자, 1차 함수는 함수입니까? 라고 하면은 실수 전체에 대해서는 함수가 맞아. 근데 1번 단원의 핵심은 함수가 아니다는 게 핵심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정의역과 공역을 요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이 영역 안에서만 직선이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세로로 그으면은 안 만나는 친구들이 발생을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해돼요? 그러면 다시 아까 내가 요런 그림을 그렸잖아. 이 친구 함수라고 했어? 함수가 아니라고 했어? 함수 아니라고 했지. 근데 내가 정의역을 요렇게 줘버리면 얘는 함수가 되는 거야. 이게 이번 단원 핵심이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함수이고 아니고는 뭐에 따라 결정이 된다? 정의역, 공역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러면은 자 다시 물어보자. 자, 사각 박스가 있어. 정의역을 1에서 3까지 그리고 2에서 5까지 뭐 열에 줬다 쳐. 이거 꺼져. 됐지? 해서 이렇게 사각 박스가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 이제 1차 함수를 끄었을 때 함수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끄어야 되냐 이거지. 이해되니? 그러면 어떻게 끄을 수 있겠니? 요렇게 끄으면 함수가 되겠죠? 맞죠? 요렇게 끄으면 함수가 안 되겠지? 이해되니?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요게 5 통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해서 직선이 가능한 것들이 이런 친구들이 가능하다. 그러면 맥시멈 여기서부터 미니멈 여기서까지 이렇게 그림이 움직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됐나요? 이게 내신 메인 문항이야. 자, 시작해보자. 예제 들어가 볼게. fx를 드릴게요. 좀 심플하게 해줄까? 이렇게. 자, 정의역은 x를 몇부터 몇까지? 한 2부터 5까지. 공역은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자, 이때 이 친구가 함수가 되고 싶대. 됐나요? 자, 그러면 정의역 공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의역 공역에 대한 사각 박스를 만들어 줍니다. 뭐 2부터 5까지, 0부터 4까지. 그러면 이 사각 박스 안에만 이 친구는 함수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누굽니까?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지. 1,3을 지나는 직선. 이 정점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1,3을 지나는 직선이란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이 친구가 함수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끄어줘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맥시멈 요까지 끄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미니멈 요까지 끄어질 수 있겠지. 됐습니까? 이런 내용이다. 그러면 m의 범위가 나오겠지. 그러면 m의 범위가 나오면은 뭐 f7의 최대 최소 뭐 이런 얘기도 같이 물어볼 수 있겠다. 그죠?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해서 흔히 이번 단원에 자주 등장하는 거는 정의역 공역으로 둘러싸여진 이 사각 박스 부분이 자주 나와요. 사각 박스. 알겠죠? 사각 박스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러면 1차 함수 얘기를 한번 해봤어. 그러면 이제 다음 주인공은 누구겠니? 2차 함수겠지. 맞지? 2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끄어지냐에 따라서 2차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야. 이해되니?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러니까 이름에 함수가 붙어져 있다고 해서 함수가 아니야, 얘들아. 알겠지? 정의역 공역에 따라서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번 단원의 핵심 이해되지? 맞지? 그래요. 다음 갈 길이 머니까 함수에서 조금 더 진행을 해보자. 자, 함수보다 조금 더 강한 조건이 등장을 합니다. 함수에서 그 다음 조건은 누구냐? 1대1 함수겠지. 1대1 함수는 1-1 또는 1-to-1 또는 단사 함수로 얘기를 합니다. 단조롭다라고 해서 단사 함수야. 자, 일단은 정의는 이러합니다. 함수값이 같으면 x값이 같다. 함수값이 같으면 x값이 같다는 거고,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함수 바운더리 안에 1대1 함수라는 게 들어있는 거야. 알겠죠? 그럼 첫 번째 정의는 실제 문제집이든 책에 이렇게 화살표가 한쪽 방향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는 쌍방향 화살표입니다. 알겠지? 실제는 쌍방향 화살표야. 왜냐면 함수 정의가 이쪽 화살표고 1대1 함수 정의가 이쪽 화살표이기 때문에 실제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표기를 이렇게 적는 거야, 그냥. 알겠죠? 그래서 리딩용이야, 읽기야. 아, 이 친구 보면 함수구나. 1대1 함수구나. 이 친구 보면 1대1 함수구나. 화살표 반대쪽이면은 함수 조건이구나. 이렇게 읽을 수만 있으면 된다. 이거지. 그래요. 자, 그러면 집합부터 정의하면서 갈게. 자, 정의역 공역에 또 소개팅 하려고 여자친구들, 남자친구들 이렇게 대응시켜보자. 자, x를 y에 대응시키는 게 함수입니다. 자, 어떻게 대응시키냐에 따라서 1대1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거지. 1대1 함수는 뭐냐? 기존에 했던 소개팅이 엉망이었던가 개판이었던가 누구는 갑자기 종업원 만나러 가고 그지? 갑자기 애들 여러 명 다 데리고 가고 곤란한 상황이야. 근데 앞에서는 우리가 요것도 허락을 해줬잖아. 맞잖아. 1번 남자가 겁나 이게 잘생긴 거야. 키도 크고 돈도 많고 성격도 착하고 그런 사람 없어 얘들아. 상상하지 마. 알겠지? 없어. 여튼 그런 환상의 포켓몬 같은 친구가 있어서 다 1번 남자를 선택을 하니까 2번, 3번, 4번, 5번 이 친구들이 화가 난 거야. 이제 아 우리도 선택을 받을 수 있게 기회를 달라. 그래서 룰을 정한 거지. 어떤 룰? 아, 앞에 선택한 친구는 선택하지 말자.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1번 여자가 1번 남자 선택했으면 이제 너네들은 적어도 다른 친구들을 선택하세요 이런 거지. 조금 공평해진 거야, 그지?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짝이 만들어지겠지. 즉 기존의 Y 입장에서도 X가 한 명씩만 선택이 되게끔 중복되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게 1대1 함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1대1 함수의 개수를 얘기를 해본다면 1의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처음에는 5가지였고 2의 입장에서는 1이 1로 가면 2는
경우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4가지가 되고 얘가 여기로 가면 얘가 또 3가지가 되고 점점점 줄어드는 모양이 만들어진다. 즉 5P4라는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는 거지. 즉 1대1 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퍼미테이션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얘가 기본적으로 상식이 되는 거지 내신분항으로 등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추가가 되겠지. 자, 이제 그래프 얘기를 할 건데요. 그래프 얘기는 아까는 세로로 그었을 때 무조건 한 점이었지. 맞죠? 요번엔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 이하란 조건이 추가됩니다. 알겠죠?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 이하 안 만나도 된다는 소리야. 한 점 이하로 만나야지만 1대1 함수가 될 수 있어. 알겠니? 예를 들면은 2차 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닌 거야. 왜? 가로로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 이해되니? 이해돼요?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라는 표현을 붙인 건 예외 상황이 있다는 거야. 통상적으로 1대1 함수는 얘들아 증가함수이거나 아니면 감소함수의 성향을 가집니다. 왜? 증가하다가 감소해버리면은 이런 일이 생겨. 오케이? 가로로 그으면 두 점에서 만나버린다고. 이렇게.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 이하에서 만나려면은 증가하기만 하거나 또는 감소하기만 해야 돼. 이런 함수는 우리가 단조롭다라고 해서 단조함수라고 불러. 이해되니? 단조함수를 영어로 노모로스 영어 좀 하니? 몰라? 노모로스 여기 사전 찾아보면 단조롭다, 단조로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노모톤이다라고 하고 이걸 쌤이 왜 통상적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그림이 안 끊어져야지 이 상황이 생겨. 그림이 만약에 끊어지면 얘들아 요렇게 돼도 얘는 1대1 함수가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요거 올해가 아니지 지나갔지 세화여고 내신 문제에 나왔어요. 거의 전교생이 거의 다 틀렸는데 딱 한 개 딱 시험에 나온 거야. 오 이러면서 이제 블로그에 올렸지. 나왔어요 라고 올렸는데 여튼간에 가로로 끄면 한 점에서 만나. 이거는 가로로 끄면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단조함수가 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림이 끊어지지만 않으면은 보통은 단조함수야 이렇게. 근데 그림이 끊어지면은 증가와 감소가 섞여질 수는 있어. 이해되니? 자, 해서 통상적으로는 1대1 함수는 증가함수다. 되지? 또는 감소함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증가함수, 감소함수 정의 좀 적어 놓을게. 증가함수는요. x1, x2에 대해서 fx1, fx2가 크거나 같다. 감소함수는 이게 부등호방이 반대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들아 2차 함수는 다시 얘기하면 1대1 함수가 아니다 그지? 맞죠? 그러면 1대1 함수가 되게 하려면 정의역과 공역에 뭔가 특별한 변화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정의역과 공역에 변화를 줘서 이 친구를 1대1 함수로 만들고 싶은 거야. 알겠니? 그냥 무슨 말이냐면 애가 엄마 나 사탕 사줘 했는데 안 돼 있어거 라고 해서 안 돼라고 하면 애가 마음의 상처를 받잖아. 맞지?
안 되니까 딴 걸 할 수 있게끔 알겠지? 아니면 엿이라도 처음 먹어 하면서 엿이라도 주든가. 여튼간에 이 친구가 1대1 함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정의역과 공역의 변화를 주는데 아까는 내가 사각평면을 소개를 했다면 요거는 사분평면이라는 걸 소개를 할게. 오케이? 자, 사분평면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평면이야. 1, 2, 3, 4 이게 4분평면이거든. 평면을 4조각 냈다고 해서 4분평면이라고 불러. 근데 이 4분평면을 우리가 지금 생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볼게.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y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줘버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요런 사분평면이 생성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얘네들. y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얘네들. 그래서 공통된 평면이 이 평면을 우리는 사분평면이라고 불러요. 사분평면. 그냥 평면을 4조각 냈다는 소리야. 이해돼? 그럼 사분평면에서 이 2차 함수가 1대1 함수가 되고 싶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되겠니? 요렇게 그리면 되겠지. 요렇게 그리면 되겠지. 이해돼? 그러면은 이제 사분평면 안에서 1대1 함수 되는 거 확인됩니까? 맞죠? 가로로 그어도 한 점, 세로로 그어도 한 점 이하에서 다 만날 수 있게끔 다 세팅이 된다. 자, 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갑니다. 2차 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니야. 그러면 1대1 함수가 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게 이제 내신 포인트야. 이해되니? 어렵지 않아. 실제 요거 나왔을 때 틀리면 되게 슬픈 거야. 근데 이제 요게 조금 어려운 거야. 그러면 그림을 끊어뜨리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는데? 라는 거지. 그림을 끊었을 때. 보통 그림을 끊었다는 거는 어떤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그림을 끊어버리냐면 조건부 함수를 데리고 와. 뭐 구간별로 정의가 된 조건부 함수. 예를 들면 fx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뭐 유리 함수를 데리고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1보다 작을 때는 뭐 직선을 데리고 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데리고 와서 1대1 함수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만드는 거. 보통은 이제 이런 타입이 내신의 단골 타입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나온 거지. 이런 거. 오케이. 시험 기간에 준비를 할 거니까 일단 유형만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인지하면 될 듯해. 다음. 일대1 함수보다 더 강한 함수를 데리고 옵니다. 아까 빨간색 했고 검은색이 있으니까 파란색 할까? 1대1 대응. 한글로 1대1로 적는 거는 이 친구랑 구분을 시키려고 이렇게 한글로 표기하는 건데 대응을 붙이면 되니까 이래나 저래나 요 표기나 요 표기나 같은 겁니다. 알겠죠? 자, 1대1 대응을 얘기를 하려면 옆에 다른 친구를 하나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서브로 뭐를 데리고 올 거냐? 전사 함수를 데리고 올 거야. 자, 전사 함수라는 건 뭐냐면 함수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전사 함수라고 해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친구는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고 그러면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해요. 됐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소개팅 자리 기억나? 소개팅 자리에 돌이켜 보면은
자, 이렇게 소개팅을 하고 나니까 선택 못 받은 친구가 있었다, 그지? 1대1 함수였는데. 맞잖아. 이 친구 외롭잖아. 요것도 이제 어떻게 해보자 한 거야. 뭐 어떻게 할 거냐? 남는 친구가 없게 할 거야, 남는 친구가. 남는 친구가 없게 하려면 애초부터 인원수를 맞춰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너 오지 마 라는 거지. 간단하지, 그지? 그래서 4명 4명 맞춰지면은 자연스럽게 공유가 치역이 같아지는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 친구는 집합일 때 모양이라서 그런 거고 그래프일 때는 공역과 치역이 원소의 개수가 같다는 얘기를 못해. 그지? 그래서 그래프일 때는 다시 얘기하면 집합일 때는 nx랑 ny가 같으면 되지만 그래프일 때는 가득 찬다는 표현을 써. 알겠죠? 아까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 이하였잖아. 얘는 무조건 한 점으로 바뀝니다. 가로로 그었을 때 됐나요? 자, 해서 1대1 대응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자, 1대1 대응은 우리가 이렇게 전사함수이면서 1대1 함수라고 하는 친구고 이 친구는 특별히 정단사 함수라고도 부릅니다. 전사이면서 단사 함수다 해서 전단사 함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됐죠? 자, 해서 함수의 여러 가지 종류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첫 번째, 함수라는 정의 돌이켜 보면은 x가 y를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야. 간단하지? 그리고 1대1 함수는 y 입장에서도 x를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야. 맞죠? 그리고 1대1 대응은 x, y가 대응 관계가 다 똑같으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남는 친구가 없게끔 대응이 되면은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거죠. 자, 해서 함수에 대한 기본 종류가 3개 나왔고 서브로 전사함수 추가했고요. 됐지? 그리고 단사함수 안에 1대1 함수 안에 뭐가 있었지? 증가함수란 친구도 있었고 감소함수란 친구도 있었어. 그런 함수는 우리는 단조함수다. 알겠지? 그런 친구들도 있었다. 자, 이제 함수 이제 2개만 추가하면 될 것 같아. 자, 하나는 상수함수, 그 다음 항등함수. 하면은 이제 함수의 종류가 다 등장합니다. 함수의 종류가 끝. 자, 상수함수 소개할게요. 상수함수는 뭐 y는 1, y는 2 이런 친구가 상수함수야. 상수를 영어로 뭐라 합니까? 콘스탄트라고 하죠. 맞지? 그래서 우리가 C로 표기하는 거야. 대가리 따서 C. 일정하다. 콘스탄트. 지속적인. 일정하다. 이런 얘기잖아. 맞지? 그래서 일정하다. 어떤 X값을 집어넣어도 결과물이 똑같은 친구가 상수함수인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상수함수를 생각하면 fx는 1, 아니면 fx는 c, fx는 3 이렇게 숫자꼴의 함수식을 생각을 했다면 그건 깨야 돼. 무슨 말이냐면 fx가 x제곱이어도 이 친구는 상수함수일 수 있어. 정의역이 원소가 한 개라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정의역이 1과 마이너스 1이라면. 자, 다시 얘기하면 상수함수는 ny가 한 개가 나오면 돼. ny라는 표현보다는 nfx가 치역의 원소가 한 개이면 상수함수입니다. 그러니까 fx가 꼭 상수꼴로 생길 필요는 없다 이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1 대입해서 1 나오고 마이너스 1 대입해서 1 나와. 무조건 1 나오네? 무조건 1 나오네? 이거 두 개 대입했을 때 치역 원소가 한 개지? 그럼 상수함수.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상수함수 만들기는 생각보다 쉬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함수들을 데리고 와. 알겠지?
그 다음에 정의역을 원소를 한 개짜리를 데리고 오면 싹 다 상수함수가 되는 거야. 간단하죠? 맞지? 그래서 어떤 함수를 데려오든 간에 정의역이 한 개면은 당연히 상수함수가 된다. 자,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fx는 x를 많이 떠올릴 겁니다. 이 친구는 항등함수는 뭐냐면 1 대입하면 1 나오고 2 대입하면 2 나오고 3 대입하면 3 나오고 먹은 거 그대로 토해내는 친구. 알겠습니까? 저기 장염 걸렸을 때 먹으면 바로 다 나온다 그지? 맞지? 사과 먹으면 사과 나오고 물 마시면 물 나오고 그지? 그런 친구가 항등함수야. 그러니까 fx는 x, y는 x를 많이 떠올린다 이거야. 하지만 또 무슨 얘기 하겠니? fx는 x제곱 더 항등함수가 될 수 있어. 정의역에 따라 달라 이 얘기인 거지. 이해되니? 만약에 정의역을 0과 1을 줬다라고 해. 그러면 0 대입하면 0 나오고 1 대입하면 1 나오잖아. 얘도 대입하면 그대로 나오네. 정의역 안에서 그 정의가 성립한다면 이 친구는 항등함수라 할 수 있다 이거지. 이해되니? 이러한 의미로 어떤 일들이 생기냐? 함수의 상등이라는 게 발생해. 함수의 상등이라는 거는 두 함수의 생김새가 똑같다는 말이 아니고 결과물이 똑같으면 상등이라 할 수 있다 이거지. 이해되니? 예를 들어보자. fx가 x제곱이 있고 gx가 x세제곱이 있다고 쳐. 분명히 생긴 거는 다르잖아. 그럼 두 친구는 상등이 아닌 거야 현재상에서는. 근데 내가 정의역을 만약에 0과 1을 줘버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얘도 0 대입하면 0 나오고 얘도 0 대입하면 0 나와. 1 대입하면 1 나오고 얘도 1 대입하면 1 나오네. 둘 다 대응관계가 똑같지? 그러면 생긴 게 다르더라도 얘네 둘이는 상등인 거야. 이게 지금 오늘 종일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야 실제는. 1대1 함수가 아닌데 1대1 함수가 되더라. 1대1 함수인데 함수가 아니라 하더라. 1차 함수인데 함수가 아니래. 2차 함수인데 함수가 아니래. 이런 얘기들에 대한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정의역 공역에 따라서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대응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쭉쭉 하고 있어요. 이때 이 두 친구는 자세히 보면 얘네들의 뭡니까? 근이지. 즉, 두 함수의 교점을 x 좌표들을 정의역으로 가지며 두 함수는 상등이 될 수 있다. 간단하죠? 맞지? 자, 일단 함수의 기본 얘기들을 쭉 해봤고요. 추가 유형들 소개를 할게. 기본 개념 소개했습니다. 자, 일단 내신 메인 문항들 예제 1번부터 한번 갈게. 자, fx가 이렇게 조건부 함수로 등장을 한다 칩시다. 자, fx가 1대1 대응이래. 실수 전체에서. 보통 말이 없으면 정의역도 실수, 공역도 실수입니다. 알겠지? 자, 일단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은 통상적으로 그림이 끊어지면 안 돼. 어디까지나 통상적으로야. 알겠니? 통상적으로. 재수없으면 그림이 끊어져도 1대1 대응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이 친구가 지금 그림이 요렇게 왔잖아. 언제까지? 등호가 빠져있네. 1,5까지 와있어. 그러면은 얘를 이어 붙였을 때 1대1 대응이 되려면 얘가 1에 되면 돼? 안 되겠지? 요렇게 돼도 안 되겠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무슨 말이냐면 얘가 기울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도 플러스가 돼야 돼. 그 이유는 아까 단조 함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림이 통상적으로 안 끊어진다면 1대1 대응 또는 1대1 함수는 단조로운 함수가 돼야 돼.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의 기울기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얘가 1,5를 지나기 때문에 a 플러스 b는 5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제일 베이스 문항입니다. 되니? 되죠?
다음 여기에 샵 하나만 붙여보자. 똑같은 문제다. 그대로 갈까? 어려울 건데. 아니다. 조금만 처음이니까 쉽게 하자. 자,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까랑 똑같고요. 여기 등호만 여기 넣었다 내가 등호 부분 때문에. 자, 그러면 현재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친구랑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그림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물을 가지고 있어. 뭐 때문이냐? 이 분모가 0되기 때문이야. 오케이. 분모가 0되기 때문에. 분모가 0된다는 거는 이 수직적 분선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이 K라는 게 이제 수평적 분선이 만들어질 거고, K가 만약에 이렇게 그어지면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K가 이 부분에 맞춰져서 유리함수가 이렇게 잡혀져야 돼. 오케이. 그래서 K가 뭐일 수밖에 없느냐? 5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유리함수 부분은 유리함수 들어가서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유리함수가 실제는 여기서 메인 산문항이기 때문에 살짝 붙여 넣어놨다. 이거는 유리함수 들어가서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그러면은 얘가 이제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는 거. 일단 필기만 해 놓으세요. 다음. 자, 예제 2는 코시 함수입니다. 자, 코시라는 수학자는 다들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코시가 유명한 이유는 부등식을 만들어서가 아니고 함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함수의 뿌리 근원에 대한 얘기를 했고, 실제 이 친구는 미분방정식을 상당히 잘 하던 사람이야. 여튼 각설하고 함수의 근원은 4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4가지. 그 4가지를 적어볼게. 자, 첫 번째 f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fy. 자, fx 플러스 y는 fx 곱하기 fy. fxy는 fx 플러스 fy. fxy는 fx 곱하기 fy. 자, 이렇게 코시 함수는 이게 4종류가 있고요. 실제 수학 나오는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칠판에 한 번씩 적는 수식이기도 합니다. 그거 뭐야? 이상한 나라의 뭐 수학 뭐시 해가지고 최민식이 나오고 하는 그 영화 있을 겁니다. 거기도 칠판에 한번 첫 번째 수식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눈의 여왕이라고 현빈 성률이 나온 망한 드라마가 있어요. 현빈이 거기 보면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 국가 대표로 나오는데, 여튼 그 친구가 파이스 가서 칠판에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이 4강에 들어갈 뭐 확률 뭐 계산하면서 첫 줄에 저 첫 번째 식을 적는데 그게 저거랑 왜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 여튼 근데 적더라고. 여튼 자주 볼 수 있는 수식이야. 자, 이 첫 번째 수식은 쌤이랑 아마 공통수학 원 처음 들어갈 때 분명히 필기했던 수식이기도 하고요. 자, 일단 간단하게 정리만 해주면은 이 식은 fx가 ax라는 거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미적 원 들어가면 증명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제 수학을 계속 배워나갈 거 아니야? 미적 원, 미적 투 이렇게 배워나가면서 층층이 증명이 되는 거야, 얘네들은. 오케이? 아마 증명을 다 할 수 있게 될 거야. 자,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만약에 여기에 뒤에 뭐가 붙지?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1차 함수이거나 2차 함수이거나 3차 함수이거나 이렇게 돼. 그러니까 얘랑 비슷하게 생겨먹은 친구들은 다 다한 함수가 돼. 알겠니? 그래서 얘가 첫 번째 뿌리. 아마 문제집 보면은 이 식 자주 보게 될 겁니다. 분명히. 오케이? 자주 보게 될 거고. 다음 두 번째는 곱했더니 더해진대. 야, 곱했더니 더해진대. 이거 중학교 2학년 때도 보기도 합니다. 곱했는데 더해지는 친구 뭡니까? 지수법칙이죠. 맞지? 지수법칙이야. 맞잖아. 2의 x제곱 곱하기 2의 y제곱은 2의 x 플러스 y. 맞아요. 맞아. 이 친구는 지수식이야. a의 x제곱이야. 자, 두 번째 친구는 지수함수이고요. 근원 자체가. 여기에 뭐가 덕지덕지 붙으면 마찬가지로 지수함수입니다. 이 친구는. 오케이? 지수함수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더했는데 곱해진다. 요거는 대수 안 배운 친구는 모를 수 있어. 더했는데 곱해지는 거는 로그입니다. 아직 안 배운 친구들은 나중에 올라가서 배우셔도 되지만 유튜브 치면 요새 로그는 쉽게 배울 수 있거든. 로그 알고 들어가면 편해요. 얘네들 네 가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다 대입해서 만들어야 돼. 얘네들 성질을 다 대입해서 만들어야 되거든. 뭐 예를 들면은 F1이 3이야. 오케이. 그리고 Fx 플러스 F 여기 일단 쳐. 그래 놓고 이제 F 4분의 1을 구하세요라고 이렇게 뜬금없이 시킨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만들어내려면 여기에다가 1 집어넣어보고 1, 2 집어넣어보고 4분의 1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지. 이해되니? 요거 어떻게 만들 건데? 라고 하면은 1 집어넣으면 여기 2가 되니까 원하는 숫자 4분의 1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집어넣으면 F2분의 1이 만들어져. 그러면 F2분의 1이 만들어졌으니까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은 F4분의 1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근데 그게 수고스러움을 하지 않고, 오케이? 그렇게 대입해서 하는 수고스러움을 하지 않고 얘네들을 안다면 조금 더 손쉽게 풀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지. 이해돼? 자, 봐봐. 더 곱했는데 더해지는 거면 두 번째잖아. 그럼 1 대입해서 3이면은 fx는 3의 x제곱이라고. 이해돼? 그러면은 3분의 1 하면은 3이 4분의 1 이렇게 답이 끝난단 말이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알면은 너무나 손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4종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은 이거는 맞추는 친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바로 답을 적어볼게. x의 n제곱입니다. 이 친구는 x의 n제곱. 단항 함수고요. n이 변수야. n이 변수. x의 제곱, x의 세제곱, x의 네제곱 이런 친구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4종 세트가 있습니다. 그럼 이 4종 세트에서 해결을 못하면은 다 대입해서 일일이 구해야 돼, 얘들아. 알겠지? 4종 세트에서 해결을 못하면 일일이 구해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자, 함수 방정식입니다. 함수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실제는 미분 방정식인데 그걸 그냥 쉽게 함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함수식이 들어가져 있는 방정식이라는 느낌을 받으면 돼. 엄밀히 따지면 얘네들도 함수 방정식들이야. 오케이. 함수 방정식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 두 가지 형태를 보여줄 건데요. fx 플러스 4f 2-x는 뭐 x제곱 요런 타입. i라고 하자. 뭘 좀 적게 적어야 될 거 아니야. 두 번째 타입은 옆에다가 적을게. 두 번째 타입. 자, 이 두 친구의 타입의 공통점은 뭐냐면 대칭성이야. 알겠지? 대칭성이라는 걸 발견을 해야 돼. 얘네들 푸는 거는 내신에서도 한 번씩 나오는데 살면서도 고2, 고3 가서도 한 번씩 나옵니다. 자, 일단 얘 괄호 안에 봐봐. 얘는 x고 2-x지. 두 개 더하면 x가 사라지죠. 맞지? 그러면 대칭성 구조를 가진 거야. 알겠니? 자, 요거 두 개는 곱하면은 문자가 사라지지. 맞지? 그냥 곱에 대한 대칭성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알겠나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타입에서 fx를 추출해내는 방법이야. 이해되니? 자, 추출을 해볼 건데 하는 방법은 2-x를 문자 치환을 해요. 어떻게 치환할 거냐? 라지 x로 치환할게. 그러면은 4f 라지 x 요거 정리해서 집어넣으면 f 2 빼기 라지 x를 요거 자리 바꿔서 밀어넣으면 2 빼기 라지 x 제곱 됐나요? 자, 근데 이 친구는 어차피 항등식이야. 항등식이기 때문에 라지 x를 다시 스몰 x로 바꿔줘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지. 이해돼? 야, 항등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라지 x를 스몰 x로 바꿔줘도 돼. 이해되니? 바꿔줘도 된다고 이렇게. 됐니? 형태 변형을 위해서 치환을 한 거지. 실제는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한 다음에 이제 두 친구를 연립을 하면 끝나.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뭔데? fx일 거 아니야. fx 구하려고 치환을 한 거야, 실제는. 이해돼? 그러면 fx를 구하고 싶은데 없애야 될 친구는 요거일 거 아니야. 맞니? 그럼 얘는 개수가 4고 얘는 개수가 1이네. 밑에 거 몇 배 하면 없어지겠니? 4배 하면 없어지겠지. 맞지? 그래서 4배를 예쁘게 4배 4배 하면은 이제 위에서 밑에 거 뿅 빼면 만들어지겠네. 맞지? 밑에서 위에 거 뺄까? 밑에서 위에 거 빼면 15fx 뺐으니까 4의 2-x제곱 빼기 x제곱 그러면 나누기 15 해버리면 클리어. 그래서 fx를 뽑아내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타입 문제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해줬으면 하는 게 뭐냐면 fx를 구해라고 할 때만 해야 돼. 알겠지? fx를 구해라고 안 시켰는데 보자마자 뭐 이거 기계적으로 해서 fx 똥 뽑아내면은 물론 문제 풀 땐 편하겠지. 알겠지? 근데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출제자가 의도하는 게 있을 거야. 맞지? 그거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fx를 요구할 때만 쓰시면 되고요.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 이 괄호 안에 곱이 상수면은 숫자면은 x가 없어지면 우리가 똑같은 치환 테크를 이용을 해서 fx를 추출하실 수 있어요.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위에서 밑에 거를 바로 빼면 안 되겠네. 밑에 것도 4배 해서 빼면 되겠지? 맞지? 밑에 거 4배 해서 빼고 연립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타입인 함수 방정식이었어요. 와, 겁나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별로 안 나. 겁나 열심히 했는데 안 놀고 했는데.
자, 일단은 함수 파트 안에 있는 내용 얘기를 했고요. 문제를 조금 같이 진행하면서 하고 싶어도 지금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함수의 합성 최대한 얼굴 비추고 끝낼게. 그리고 유튜브 링크 하나 보내줄 건데 꼭 들으세요. 알겠지? 수업 대용입니다. 수업 대용이기 때문에 꼭 들어야 돼. 알겠지? 자, 함수의 합성 표본 내보자. 합성. 자, 함수의 합성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엄청 미비해.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 배워야 될 게 되게 많은 파트거든. 그래서 일단 오늘 기본 대생 정도만 쳐놓고 내일이네 수업이 그지? 내일 함수의 합성 종지부를 찍을게. 최대한 찍어보고 될 때까지 해보자. 뭐 안 되면 여름 방학 때 하면 되지, 그지? 여름 방학 때 또 하면 되지. 자, 함수의 합성이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 x에서 y로 가는 게 f다. 이때 y에서 z로 가는 게 g라고 하면 얘를 한 방에 보내주는 게 함수의 합성입니다. 알겠지? 이때 지금 x에서 z로 가려면 f를 타고 g를 가는 거잖아, 맞지? f를 타고 g를 가는 거기 때문에 f를 x가 타고 g를 가기 때문에 순서가 이렇게 적혀져야 맞아요. f를 먼저 타고 g를 타는 겁니다. 알겠죠? f를 타고 g를 타는 겁니다. 여기에 1, 2, 3, 4, 1, 2, 3, A, B, C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내가 이렇게 대응을 시켜 놓을게 미리. 됐죠? 그러면 F 동그라미 G2라는 거는 2가 3으로 가고 C로 가기 때문에 얘가 C라는 소리야. 됐습니까? 간단하죠? 자, 이때 이 동그라미라는 게 합성이라는 연산이고 실제는 괄호 연산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알겠니? 괄호 연산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합성이라는 기호는 얘들아 앞, 뒤 연산이 아닙니다. 알겠지? G가 앞에 있고 F가 뒤에 있어가 아니고 안, 밖 연산이야. 얘가 안에 있고 얘가 밖에 있어. in이고 out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안에 있고 밖에 있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F 먼저 타고 G를 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F2가 3이니까 얘가 3인 거고 G3이 C니까 C가 되었네 이 얘기인 거지. 알겠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함수의 합성 연산 3종 세트 보고 갈게요. 첫 번째 연산입니다. 자, 일단 F 합성 G라고 하면은 자, 동그라미 연산을 뭐로 봐야 된다고 했어? 괄호 연산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했지.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는 실제 F 안에 G가 있는데 어미에 따지면 GX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 얘 괄호 X 어디 갔어요? 라고 하면 생략하면 그냥 합성했다는 식이고 이렇게 얘를 붙여서 이렇게 표기해도 되지만 얘를 없이 표기하더라도 합성이 되었다는 연산 동일합니다. 알겠지? 같은 표기법이야. 이거 셋 다 같은 표기법입니다. 되죠? 자, 그러면 gx부터 집어넣으면은 요 자리에 x제곱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x 자리에 x 자리에 x제곱이 들어가는 연산이라고. 안으로 쏙 들어가는 연산이라고. 이해돼? x제곱이 x 자리에 쏙 들어가는 연산이기 때문에 얘는 2x제곱 플러스 1. 이해됩니까? 이런 느낌의 연산입니다. 자, 일단은 뭐를 얘기를 한 거냐면 방금 여기서 이렇게 두 개 주어졌을 때 1번 연산을 보여줬다. 됐지? 1번 연산을 한번 봤고요. 다음 두 번째. 요번에는 요렇게 주어졌을 때 2번 연산을 한번 볼 거야. 무슨 말이냐면 F랑 G가 주어졌을 때 H를 찾는 거. 약간 어떤 느낌 받으면 되냐면 AX는 B가 있다 쳐. 뭐 AX? AB는 C가 있다고 쳐. 요거 두 개 있을 때 C 구하는 거, 요거 두 개 있을 때 B 구하는 거, 요거 두 개 있을 때 A 구하는 거. 이런 3종 세트 연산을 해보겠다 이거야. 알겠니? 자, 일단은 F 안에 HX가 들어갔는데 HX가 무슨 식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지금 칠판에는 F랑 G만 줬어. 오케이. 그러니까 X 자리에 누가 들어왔니? 요번에는 HX가 쏙쏙 들어간 거라고.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는 2H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얘가 쏙 들어왔다. 는 뭐다? gx는 알잖아. x제곱. 그러면은 이 항 정리하면 hx는 x제곱 마이너스 1 나누기 2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두 번째 연산. 다음 h 합성 fx. 자, 세 번째 연산 한번 볼게. 자, 세 번째 연산은 fx가 이번에는 안으로 들어와서 gx는 위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그대로 넣으면 돼. 현재 이 상황이라는 소리야, 얘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또 뭐냐? hx 구하고 싶은 거야, hx를 구하고 싶은 거지. 근데 x 안에 좀 너더분하게 되어 있는 이 친구를 깔끔하게 x로 바꾸려면은 아까 우리가 했던 치환이라는 걸 해주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를 라지 x로 치환 정리를 해주면 h 라지 x는 요거 스몰 문자로 바꿔서 뿅 넣어주시면 2분의 라지 x 빼기 1의 제곱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쌤이 아까 이런 얘기했다. 항등식이기 때문에 라지 x를 스몰 x로 바꿔줘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스몰 x로 바꿔주면서 2분의 스몰 x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자, 일단 3종 세트 연산을 봤습니다. 연산 천천히 연습해 보시고요. 자, 요번에는 요거 두 개 자리 바꿔서 합성을 한번 해볼게. 아까는 F 합성 G를 했는데 G 합성 F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G 안에 fx가 들어가는 거잖아. 맞죠? 얘가 쏙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2x 플러스 1의 제곱. 그러면은 전개하면은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F 합성 G랑 G 합성 F랑 같니 다르니? 다르지. 맞지? 합성 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면 언제 성립하는데? 라고 하면은 여러분 교육 과정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할 때 성립 안 할 때를 다루지를 않아. 오케이. 대신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 본인을 여러 번 합성한 거랑 본인을 여러 번 합성한 거는 요건 자리 스위치인데 요런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교환 법칙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됐죠? 안 된다 정도 사실만 알면 될 것 같아. 자, 연산 3종 세트 했습니다. 됐죠?
다음 두 번째 반복합성. 혹시 내가 내일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남은 소트만 쏙 정리해 놓을게. 3번 합성함수 그리기. 4번 순환 함수. 이렇게 남은 소트만 미리 정리해 놓을게. 자, 반복 합성 일단 먼저 진행을 할게요. 이거는 링크 보낼 것 같아. 이거는 링크 보내줄게. 합성함수 그리기도 링크 있을 건데 이렇게 두 개 하고 퉁 치면 안 돼, 얘들아. 안 될걸래. 자, 일단 반복 합성 하도록 할게. 자, 반복 합성이라고 하면은 본인을 여러 번 합성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는 거야. 오케이. 반복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무슨 이유? 뭔가 이 규칙성이 나올 거라 이 말인 거야. 이해되니? 이 규칙성인 부분에 대해서 발견을 하는 그런 재미가 있는 챕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본인한테 합성을 하면은 f 괄호 fx라는 거 인지해 주시고, 그러면 fx 자리에 이 친구가 쏙 들어가는 거야. 요런 느낌이라는 거지. 그러면 x 자리에 x 플러스 1이 들어가면은 x 플러스 2가 됐네. 요런 거지. 되니? 그러면 한 번 더 합성을 해보자. f 합성, f 합성, f. 그러면은 f 합성 f를 어디다가 집어넣니? x 자리에 쏙 집어넣는 거다, 그지? x 플러스 2가 x 자리에 쏙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x 플러스 2 플러스 1, x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한 번 더. f 합성, f 합성, f 합성, f는 f가 x 자리에 쏙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x 플러스 3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얼추 유추가 될 겁니다. 1, 2, 3, 4 이런 규칙성을 찾아내세요. 이런 말인 거지. 이런 규칙성이 유관상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고 유관상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것도 디테일하게 따지면 유형이 많아. 알겠니? 유형이 상당히 많은데 그건 시험 기간 때 다루면 돼. 일단 반복 합성은 기본 문제 정도만 일단 습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천천히 잡아나가면 될 것 같아. 자, 반복 합성의 기본 타입 두 가지만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뭐냐? 봤다시피 fx들의 반복된 함수식을 원할 때가 있고 땡땡땡 f를 100번 반복한 함수 값을 요구를 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함수식 vs 함수 값이야. 함수식을 요구를 할 때는 직접 합성을 하셔야 되고요. 함수 값을 요구를 할 때는 합성을 직접 하시면 빙구 소리 들어요,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함수 값을 요구를 할 때는 어떻게 풀냐면 지금 보여줄게. 3을 대입해 4 나왔지? 맞지? 4를 다시 대입해 5 나왔지?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대입하고 나온 걸 다시 집어넣고 대입하고 나온 걸 다시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 되지. 얘랑 함수식을 직접 합성하는 거는 시간 낭비라고 사실은. 알겠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험 기간 되면 얘기를 하겠지만 함수식이 반복 안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함수 값만 반복하는 경우들도 있거든. 예를 들면 남고 내신에 나온 적이 있는데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함수 값만 반복하는 경우도 있어. 함수식은 아무리 합성해도 반복 안 해.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 그 올림푸스 평가 문제집에 한 문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특수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두 가지만 구분하면 돼. 문제에서 f들을 여러 번 합성한 함수식을 요구를 할 때는 함수식을 직접 합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알겠니? 근데 함수 값을 반복 합성한 함수 값을 요구를 할 때는 이 함수 값만 구해야 되는 거야. 그 두 개 구분을 해주면 적어도 그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때 여러 번 반복 합성했을 때는 표기상 요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요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거는 문제 정의마다 다르다잉. 되지?
타입만 더 할게. 암호 합성 세 번째 타입. 우리 행렬 안 하고 나면 또 아쉽잖아, 얘들아. 행렬 타입 하고 할게. 자, 함수의 합성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유리함수 합성하면 화냅니다. 유리함수 합성 3번 하면은 상당히 화나 있는 상황이 돼. 그렇지? 얼굴이 벌개집니다. 예를 들어 보자. fx가 이 x 플러스 1분의 x가 있다. 그렇죠? 오케이. 이 친구를 f 합성 f 하면은 x 자리에 fx가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 요렇게. 요렇게. 이해되니? 그러면 분모 분자에 다시 2x 플러스 1을 곱해야 되는 거지. 지금 쌤이 일부러 좀 심플한 걸 줬어. 자, 이때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유리함수의 합성은 특별히 행렬로 연산 대체가 됩니다. 알겠니? 이 행렬을 1, 0, 2, 2에 대응시킬 수 있어. x계수 상수항, x계수 상수항. 됐니? 되죠? x계수 상수항, x계수 상수항. 맞습니까? 그러면 밑에 친구는 이거 제곱이야, 얘들아. 알겠니? 연산해볼까? 잠시만, 이거 4인데? 계산 틀린 것 같은데요, 요거. 2x 플러스 1을 계산 틀렸네. 이거 2가 집에 갔네. 이거 화난단 말이야, 하다 보면 얘들아. 알겠죠? 틀렸네. 그래서 이렇게 행렬을 거듭 제곱으로 유리함수 합성을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접목하기가 상당히 좋겠다, 그지? 맞죠? 타입 하나만 더 하자. 자, 첫 번째 타입 함수식, 두 번째 타입 함수값, 세 번째 타입 유리함수, 네 번째 타입은 안장점이라는 그래프 타입 할게. 안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고정 안장점, 불안정 안장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미적분 2 들어가면은 설명을 듣게 될 거고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y는 x가 있어요. y는 x가 있고 fx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y는 fx 이때 f 합성 f 합성 f 합성 fa 요거 구하는 얘기를 해볼게. 일단 a, b, c, d를 잡아줘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잠깐만. 자, 쉽게 얘기를 하면 y는 x가 있는 이유는 이 친구 왜 있는 친구냐면 xy 좌표를 옮겨주려고 있는 친구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에 a, b, c, d를 이렇게 a, b, c, d 옮겨주는 용도라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 FA는 B가 되고요. FB는 C가 되고요. FC는 D가 되고요. 간단하지? 맞지? 이때 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Y는 X보다 FX가 그림이 위에 있잖아. 맞지? 그러면 한 번 합성할 때마다 한 칸씩 가. 이해되니? fx가 y는 x보다 만약에 밑에 있다면은 한 번 합성할 때마다 4가죠. 한 칸씩.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한 번 합성할 때마다 이렇게 작아진다고. 이해돼요? 출발 포인트에서 점점 작아진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여기 있는 친구들은 위에 있고 여기 있는 친구들은 밑에 있잖아. 그러면 계속 합성하면은 점점점 어디에 다가가겠니? 여기에 다가가겠지. 맞지? 이쪽에 있는 친구들을 합성하면은 점점점 어디에 다가가겠니? 여기에 다가가겠지. 별에. 파란색에 파란색으로 보는데 다행이네. 빨간색이 아닌 게 어디야? 이걸 안장점이라 불러요. 오케이. 이거 예전에 카이스트 입학시험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 안장점. 그래서 점점점 이쪽으로 모여드는 지점을 안장점이라고 합니다. 안장점. 나중에 미적분 2에서 쓰시게 될 거예요. 힘내서 한 개만 더 해볼까? 합성함수 그리기까지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순환 함수만 하이패스로 킵하면 되겠네. 아이고. 자, 합성함수 그리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쓰는 내용인 것만큼 꼭 잘 알아가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토끼에서 출발할 거고요. 토끼 그림 그리는 거 연습하다가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릴 수 있어야 돼. 점점점 완성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은 귀여운 토끼 하나 데리고 올게. 큰 기대는 하지 마. 토끼가 요래 생겼어. 어때? 됐죠? 이거지 그지? 다음 GX를 데리고 올게요. 되지? 우리가 그릴 그림은 F 합성 GX야. 됐죠? 자,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 안에 들은 친구는 F한테 X값이야. 무슨 말이냐면 GX의 Y 값들이 F한테는 X값이야. 그러면 GX의 Y 값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0에서 2가 됐다가 2에서 0이 됐다고. 얘가 0에서 2가 됐다가 2에서 0이 된다고. 이해되니? 그러면 F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잘 봐요. 0에서 2가 됐다가 2에서 0이 되는 느낌으로 그리면 된다 이거지. 이해되니? 그러면은 토끼가 머리에서 꼬리가 그려졌다가 꼬리에서 머리가 그려지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0에서 2가 되는 동안 머리에서 꼬리가 되고 되지? 2에서 0이 되면서 2에서 0이 되면서 꼬리에서 머리가 되는 거라. 됐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얘가 스캔바라고 생각해. 스캔바가 0에서 2, 2에서 0 0에서 2, 2에서 0 1번 순서대로 통통 뱉어내면 된다고. 머리 꼬리 꼬리 머리. 이해돼? 머리 꼬리 머리 꼬리 머리 꼬리가 일어난 거라고. 이 사이에서 0에서 2가 되면서 토끼 한 마리 됐니? 그리고 2에서 0이 되면서 꼬리 머리 꼬리 머리 이렇게 됐습니까? 해서 토끼가 두 마리가 그려지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번엔 GX를 조금 바꿔볼게. 찐막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봐요. gx는 2에서 0이 됐다가 0에서 2가 됐다가 2에서 0이 됐어. 2에서 0이 됐다가 0에서 2가 됐다가 2에서 0이 됐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2에서 0, 0에서 2, 2에서 0. 됐니? 그럼 토끼가 몇 마리 따지는 거는 체감이 돼. 세 마리인 거는 확인이 되지, 그지? 맞지? 어떤 순서로? 꼬리, 머리. 꼬리, 머리. 되지? 다음, 머리, 꼬리. 머리, 꼬리. 되지? 꼬리, 머리. 자, 이때 x 값들을 잘 봐. 확인되지? 이게 매칭이 돼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토끼가 한 3마리 그려주거나 2마리 그려주거나 꼬리, 머리, 앞뒤 정도 구분을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배울 때는 얘가 이제 폭이 좁아진다는 느낌, 그리고 이게 어떤 x 좌표에서 토끼가 그려지는지, 그리고 마지막 배울 때는 높이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디테일함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 다들 고생했다. 자, 숙제는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 새 책들 나갔지, 그지?